이번 이슈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정태진 사이버 폴리싱 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센터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미중 외교장관 회담. 자, 그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이 대북 제재 논의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주중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입장차가 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좀 고강도의 제재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 그다음에 과거와 수준이 높은, 다시 말하면 강도가 높은 그런 유엔 안보리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지만 미국으로서는 그동안의 대북 비핵화를 위한 제재 조치라든지 또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 그런 것들이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강도 높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를테면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을 해서 김정은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면, 그렇죠.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비핵화의 목적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서 북한 정권이 흔들리면 그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 그동안 전략적 인내라든지, 그래서 미국의 책임이 있는 것 같이 또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편들드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한 핵실험이 있은 지 벌써 2달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이제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이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과 이번 회동을 통해서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보다 강도 높은 지난 3차 핵실험 2094 안보리 결의안보다도 이 차원이 높은 그런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아마 사드 문제도 논의가 됐었을 텐데요.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만 이루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다. 우리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급급하거나 초조한 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동안은 좀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한미 양국이 사드 협의에 좀 속도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어제 공교롭게도 국방부가 한미 간의 사드 실무 협의를 위한 그 협의단 약정을 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하루 이틀 연기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연기됐죠. 그런데 그것도 또 주한미군 측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주한미군과 본국 정부와의 조율 문제 때문에 미측 요청으로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 조율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봐가면서 정말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외교적인 그런 사안이 이 연기의 요인이 됐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엔, 어제 국방부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하는 것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케리 국무장관의 그 발언은 아주 정확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다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협의가 개시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동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취해왔단 말이죠. 오히려 미국의 오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동맹국의 요청을 외면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한국이 오히려 동맹보다는 친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면서까지도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해오다가 결국 북한이 핵실험과 이어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이제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코앞에 와 있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위협이 너무나 심대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한 것인데,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이고 안보 차원에서의 결정인 사드 문제만 가지고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위협이 되는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면 사드 배치는 사드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향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라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입장을 언급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대북 제재안을 이제 논의하는 와중에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중대 성명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예, 지난 3년 전 2013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3차 핵실험이죠. 3차 핵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면서 거기에 강력히 북한이 반발했고요. 그때 당시에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그다음에 전쟁 개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발동을 해서 1호 전투 태세를 돌입하도록 그런 지시를 하면서 아주 전쟁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그런 조치들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최고사령부의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가 최고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은 김정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시점에 김정은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서 김정은이 뼈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를 타격하겠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족 대결이 모략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이 동족 대결이지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조치가 동족 대결이 아니거든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비판과 국론 분열의 목소리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김정은의 모든 조치들은 잘한 조치고 한국과 미국의 조치는 잘못된 조치라고 하는 것을 내부에 선전하면서 내부 결집을 하고 적개심을 유도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청와대 타격하겠다. 이 성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태까지 북한이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위협적인 말들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 지금 정세가 정세다 보니 청와대 타격 발언이 조금 심상치 않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자, 센터장님, 청와대 타격이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또 이제까지 뭐 북한이 많은 협박과 위협에 멈추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그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특히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하듯이 사이버 테러 위험이 가장 큰 가운데 네. 파리 테러와 같은 어떤 소프트 타겟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드론이라든가 드론이요. 네. 예, 무인기 뭐 여러 차례 우리 보내왔는데 드론을 이용한 그런 그 원점 타격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반동 통치 기관이라고 해서 뭐 적시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기관들 뭐 통일부, 국방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를 타격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나요? 그건 국가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전해드릴 수 없지만 저희도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이 그 북측에서 거론하고 있는 반동 통치 기관은 아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이라든가 국정원, 또 네. 청와대, 국방부 이런 그 안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기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나 더 우리가 그 안보 태세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테러 방지법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방금 테러방지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테러방지 법안이 국회에 직권상정이 되었는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지금 약간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국회가 이렇게 테러방지 법안 처리를 놓고 서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자, 센터장님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테러방지 법안을 직권상정한 게 이 직권상정 요건 중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할 때는 직권상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준해서 직권상정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동안 정의와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아주 중립적인 태도를 잘 취해왔고 또 우리 대통령이 여러 차례 경제 관련 법안들을 경제 위기로 보고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누누이 거절을 해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테러 방지법만큼은 직권상정의 요건이 된다. 국가 비상사태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장의 견해인데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이가 직접 북한 내의 테러 역량을 결집해라.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테러 역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이버 테러뿐만이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특수전 부대라든지 가용한 그 장비,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우리가 북한의 테러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칼기 폭발을 포함해서 2010년에 천안함 북침도 테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테러 방지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비상사태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장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민 대의기관의 수장인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그것을 미룬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를 미루는 것과 같다. 저는 아마 국회의장이 그런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권상정이 되면서 야당에서는 사실 그동안 계속 반발을 해왔거든요. 지금 그 테러방지 법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 법안에 보면 이제 국정원에다가 감청 권한이나 이제 금융정보 수집, 그 테러 의심자에 대해서 그런 수집 권한을 주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권한이 좀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정원의 그 정보 수집권은 테러 수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테러를 갖다 모의하기 위해서는 통신과 또 자금, 추적 자금이 꼭 필요한데 그 준비 계획을 사전에 수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여러 야당이라든가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이 법안에는 그 인권 테러 대테러 인권 보호관 제도라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관이요? 네. 그래서 이 인권 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혹시 모를 그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지하는 그 방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정원에 대한 약간 신뢰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뭐 댓글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실 국정원이 이런 테러 수사에 있어서 어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광범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과거에 그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과거에 이제 지나간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안보를 위한 어떤 그 법 제정에 더 늦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거에 어떤 그런 그 실수라든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그 인권 보호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그 정보 활동 또 그런 수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 사이버 테러 그 위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이 우리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이 1위예요. 이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어제 이제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네네. 그 방위 전망서가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이 이제 IT 강국으로 급속하게 기술은 발전했지만 네. 그 기술을 갖다가 쫓아갈 수 있는 보안 기술이 아직 그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취약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계속 시간이 가면서 계속 많은 연구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이 사이버 테러 지금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강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이버 테러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좀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말씀을 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